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개방계의 에너지 해석 첫 번째, 질량 유량과 질량 보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보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수소 2kg과 산소 16kg을 결합을 시켜서 이제 물을 얻을 때 이제 당연히 2kg과 16kg을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물질의 질량은 당연히 18kg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엄밀하게는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다음에 이 에너지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질량은 보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따라서 이제 이렇게 그 물을 그 생성하는 화학 반응에 있어서 이제 15.8메가줄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그 필요하게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이 에너지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이제 E는 mc 스퀘어라고 하는 이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질량 변화가 다음에 이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 킬로그램의 질량 변화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이제 굉장히 미소한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자 단위에서 어떤 그 미시 세계를 고찰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이 값은 거의 그 무시해도 될 만큼 작은 값이므로 우리가 질량은 이제 보존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사 최적과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방계는 밀폐계와 달리 어떤 물질의 이동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런 그 검사 최적이라고 하는 이제 컨트롤 볼륨을 이제 다음에 어떤 그 유체가 통과하고 있는 이러한 그 장치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부분에 이러한 그 검사 최적을 이제 설정을 해서 이 검사 최적 안에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물질에 대해서 이제 고찰을 하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검사 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해석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달리 어떤 이제 가상으로 우리가 설정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부분에 그 검사 최적을 설정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제 가능하면 우리가 어떤 물질의 출입에 의해서 이제 해석이 용이한 부분에 이제 검사 최적을 설정을 해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고, 또한 이제 검사 최적에서는 우리가 이 유동이 계속 뭐 흘러간다라고 할지라도 검사 최적 내에서는 이제 시간은 그 흐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제 그 최적 안에 들어온 물질의 양과 나간 물질의 양을 통해서 어떤 이제 이 검사 최적 안에 그 상태량 등을 이제 고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검사 최적은 이제 말 그대로 부피이기 때문에 어떤 3차원의 공간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검사 최적과 어떤 주위와의 경계면을 우리가 이제 컨트롤 서페이스라고 하고, 또한 이제 검사 최적이 반드시 뭐 시스템과 다를 필요는 없고 이제 뭐 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은 이제 어떤 유동에 그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이제 해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임의로 설정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량 유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컨트롤 볼륨을 이제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컨트롤 서페이스를 그 가지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그 물질은 이러한 컨트롤 서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고 나가게 되게 되는데, 이때 뭐 실제 그 물질의 그 속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제 속도가 그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질량 유랑을 고찰할 때는 이제 이 부분의 속도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러한 컨트롤 서페이스의 어떤 임의의 그 미소 면적의 이제 직각인 방향의 그 유속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때 이제 어떤 직각 방향의 단위 벡터를 이제 n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면적의 이제 수직한 방향의 VN을 우리가 이러한 그 단위 벡터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일단 우리가 이제 스칼라 양으로만 한번 살펴보면 이제 질량유랑을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질량을 표현하는 이제 m이라는 문자의 위에 이제 돛들을 찍으면 이제 어떤 단위 시간당 그 질량의 그 흘러가는 정도를 나타낸 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m 다시 그 질량 유랑을 나타내는 그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미소 그 면적에 대한 그 질량 유랑은 이제 델타 m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뭐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 밀도 곱하기 이 수직한 방향의 속도 성분 곱하기 이제 이 미소 면적 DAC가 바로 이제 어떤 미소 질량 유랑의 그 질량 유랑을 나타낸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그 질량 유랑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미분 연산자를 D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제 델타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경로에 따라서 다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경로 함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델타라는 그, 그 미분 노테이션을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전체 그 질량 유량은 이제 이 식을 이제 적분을 하면 이쪽 부분은 이제 m 도트가 되게 되고,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이 DAC에 대해서 그 면적분을 한 것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단위는 이제 단위 시간당 그 출입하는 이제 질량이기 때문에 이제 kg per sec라는 단위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파이프 유동에서 질량 유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프 유동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어떤 1차원 유동을 나타내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완전 발달 유동이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속도 분포를 보이게 되는데, 일단 이러한 속도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서 이제 그 평균값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질량 유랑의 이제 유속으로 계산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평균 유속은 이제 다음에 공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어떤 VN에 대한 그 수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수식을 이제 적분을 하면 이제 평균 유속이 계산이 되어지게 되고,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다루게 되게 되고, 그 이제 연력학에서는 이제 VN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이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 유속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평균 유속이 계산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질량 유량은 이제 밀도 곱하기 이제 평균 유속 곱하기 이제 이때 AC는 이제 이 그 파이프의 그, 그 유속의 진행 방향의 이제 직각인 이제 크로스 섹션의 그 단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m닷은 이제 로 v avg 곱하기 그 ac로 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1차원 유동이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평균 유속이 우리가 어떤 뭐 점성이라든지 그, 그 손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항상 이제 뒤에 이 V 그 평균 유속과 이제 단면적은 항상 이제 그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이 뒷부분도 이제 계속 일정한 값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 뒷부분을 다시 우리가 어떤 부피 유량 혹은 최적 유량이라고 해서 이제 V-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쪽 부분을 결국 이제 평균 유속의 적분식이 다음과 같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AC를 곱하면 결국 AVG 곱하기 AC가 되게 되고, 이제 이를 좀 더 간단하게 그냥 어떤 유속이 주어지면 이제 유속 곱하기 AC로 이제 부피 유량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단위는 이제 부피 유량이기 때문에 이제 밑에 세제곱퍼세크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유체역학 같은 경우는 그 V-라는 그 기호보다는 우리가 Q라는 그 문자로 이제 유량을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연력학에서는 우리가 Q를 열량을 나타내는 그 문자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V-이라는 것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질량 유량이라는 것은 이제 밀도 곱하기 이제 부피 유량이 되게 되고, 또한 밀도는 비체적의 역수이므로 이제 그 부피 유량을 비체적으로 나눈 값으로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뭐 이 적분식은 뭐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아래 이 수식은 이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질량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이제 법칙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계반계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시간 동안에 들어온 그 총 질량 빼기 이제 그 시간 동안에 나간 총 질량을 뺀 것은 결국 이제 어떤 그 계 속에 남아있는 질량의 그 변화량과 같다라는 것이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되겠고, 항상 이제 네트라는 용어가 붙으면 이제 들어오고 나간 것에 이제 차이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원래 그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나가고 들어간 것의 차이를 그 나타내는 것이 이제 네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쪽 부분을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수식으로 적으면 이제 들어온 질량에서 나간 질량을 뺀 것은 이제 어떤 검사 최적의 최적 그 질량 변화량과 같다라는 식이 되겠고, 물론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 직관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단위 시간 동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일에 어떤 이제 단위 시간당 고려를 하면 이제 질량 유량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들어온 질량 유량에서 나간 질량 유량을 뺀 것이 이제 그 검사 최적의 그 단위 시간당 그 질량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이제 과정 동안의 질량의 변화량은 이제 최종 그 질량에서 그 초기 질량을 뺀 것이 이제 어떤 과정 동안의 검사 최적의 질량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욕조에 이제 물이 처음부터 들어있을 수도 있고 뭐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만일에 뭐 어떤 물이 들어있다라고 해도 이제 그 들어있는 그 물의 양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제 결국 우리가 네트에 그 나가고 들어간 것의 차이를 그 아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만일에 어떤 그 물에 들어오는 양이 50kg이고 나간 양이 30kg이라고 하면 이제 이 욕조의 물의 변화량은 결국 이제 50 빼기 30을 하면 20kg이 되게 되므로 이제 변화량만 이제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반계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반계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물질이 계속 출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가상의 어떤 그 컨트롤 볼륨을
이제 설정을 하면 이제 이 볼륨 안에서는 일단 물질이 이제 정지한 상태라고 보고, 이제 이 물질이 얼마만큼 이제 들어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은 이제 다음에 수식에 보시면 이제 검사 최적의 총 질량은 결국 어떤 우리가 미소 최적을 DV라고 하면 이제 그때 DM은 결국 이제 로 DV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전체 질량은 이제 그 로 DV를 이 볼륨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한 값이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웨이트 그 즉 이제 시간 변화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DT로 미분을 해주면, 이제 DM을 DT로 미분하면 다음과 같고, 이제 이쪽 부분도 동일하게 이제 D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속도는 우리가 실제 속도는 이쪽 방향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질량 보존에 있어서 질량 유량에 대한 것은 항상 이런 DA의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노멀한 방향의 단위 벡터와 이제 속도 벡터의 사이각을 시타라고 하면, 이제 이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 VA는 V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이제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V 그 n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결국 내적의 결과값은 스칼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로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값은 이제 스칼라로 계산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어떤 디퍼런셜 매스 플로우 레이트는 이제 델타 m닷은 로 VNDA이고, 이제 VN이 V 코사인 시타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이 폼으로 적으면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네트라는 개념을 다시 도입을 하면 결국 이제 들어오고 나간 것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제 m닷넷은 이제 이쪽 부분을 이제 그 컨트롤 서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면적분을 해준 값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총 그 질량 보존에 대한 식은, 이제 일반 식은 우리가 이제 이쪽 부분에 원래 있었던 그 질량도 알고 있다라고 하고, 이제 원래 있었던 질량은 이쪽 부분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단위 시간당이라 하기보다는 어떤 시간 변화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면 우리가 질량 유량을 그 유량에 대한 식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그 계반계에서 질량 유량에 대한 일반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이제 우측은 0이 되는 것은 결국 이제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0이 되면 이러한 변화량이, 즉 이제 변화율이 항상 이제 일정하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유체역학을 공부하셨던 분은 우리가 이제 레이놀즈 수성 정리에서 이러한 비슷한 식을 이제 유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레이놀즈 수성 정리에서 이제 베타의 어떤 물리량의 그 밀도를 이제 대입을 하면 이제 이러한 그 계반계에서의 질량 유량에 대한 일반식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원 유동에서 질량 유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그 파이프 유동에서 살펴보았던 그 식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다음과 같은 속도 분포를 보이는 이제 관로 속의 그 유동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완전 발달 유동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유속 분포를 보이게 될 것이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질량 유량은 이제 로 곱하기 평균 유속 곱하기
이러한 그 크로스 섹션의 그 단면적을 곱한 값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다시 우리가 이제 그 질량유량의 일반 그 식에 의해서 일반식은 다음과 같았고, 지금 이제 파이프로 흐르는 유체가 우리가 비압축성인지 압축성인지는 이제 고려를 하지 않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도 만일에 뭐 밀도 변화도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항이 되게 되고, 이 뒷부분은 우리가 다시 어떤 검사 최적에 대해서 이제 이쪽 부분으로는 우리가 유체가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으로 이제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어떤 컨트롤 서페이스의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것과 이쪽 부분에 대한 것을 고찰을 해보면, 결국 이제 노멀한 방향의 어떤 평균 유속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v.n은 이제 결국 v 코사인 시타인데, 이제 시타가 그 이제 노멀한 방향의 그 단위 벡터와 이제 들어오는 방향의 속도 벡터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 이제 나가는 것은 이제 나가는 방향의 단위 벡터와 이제 나가는 방향의 속도 벡터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그 플러스로 해서 일단 그 지금은 이제 한쪽 방향만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는 필요가 없는데, 만일에 여러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나가고 들어오는 입구가 여러 개고 나가는 부분이 여러 개면 우리가 시그마로 이제 인테그랄을 대체해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만일에 어떤 임의의 형상의 그 컨트롤 볼륨이라고 하면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시그마 기호로 대체를 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 이제 이 경우에는 굳이 시그마 기호는 생략을 하고 그냥 그 나가는 부분의 그 질량 유량과 이제 들어온 부분의 질량 유량만 고려를 하면 되게 되고, 일단 우리는 이제 일반식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시그마 기호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m.in과 m.out으로 표시를 하면, 일단 이 부분을 이쪽 우측으로 이항을 시키면 이제 플러스였던 것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였던 것은 플러스가 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되게 되고, 따라서 어떤 그 컨트롤 볼륨의 이제 질량의 변화량은 이제 들어온 그 질량유량에서 나간 질량유량을 뺀 것과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이 부분도 다시 우리가 결국 이제 인테그랄 CV 로 dv가 결국 이제 mcv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dmcv dt는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고, 결국 이제 그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결국 m.cv이고, 따라서 이제 m.cv는 들어온 질량유량에서 나간 질량유량을 이제 뺀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일에 이 값이 이제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그 들어오고 나간 것이 같은 값을 가지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결국 이제 m.은 이제 로 VA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아래 그림은 우리가 어떤 그 크로스 섹션을 다음과 같이 어떤 비스듬하게 잘라도 결국 항상 우리가 이러한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을 취하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자르느라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수직하게 잘랐을 때 로 VA와 이제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 유동 과정에서 매스 밸런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유도한 수식에서 일단 이제 그 어떤 그 시간 변화율에 대한 그 검사 최적의 질량 변화는 이제 들어온 질량유량에서 나간 질량유량을 뺀 것과 같다라는 식이 되겠고, 우리가 정상 유동 과정이라고 하면 항상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 값이 되게 되므로 이제 이쪽 부분이 0이 되게 되어서, 따라서 이제 스테디 플로우에 있어서는 이제 들어온 질량유량과 나간 질량유량은 이제 같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싱글 스트림에 있어서는 이제 m.1과 m.2는 같기 때문에 다음에 수식이 성립을 하게 되게 되고, 이제 왼쪽의 그림에서도 우리가 정상 유동 과정이면 항상 이 컨트롤 볼륨에 어떤 시간에 대한 질량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이제 2kg이 들어오고 3kg이 그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제 나가는 것은 5kg으로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은 이제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압축성 유동과 최적 유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기 압축기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질량 유량은 동일하지만 이제 부피 유량이 이제 들어올 때는 1.4m 세제곱 세크였다라고 하면 나갈 때는 이제 0.8m 세제곱 세크로 즉 이제 공기가 압축되어서 밀도가 변하기 때문에 이제 질량 유량은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할지라도 이제 부피 유량은 이제 보존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만일에 이제 공기와 달리 어떤 물과 같이 이제 비압축성 유체로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한 이제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이제 정상 상태라고 하면, 이제 steady incompressible flow라고 하면 이제 밀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최적 유량도 이제 다음에 수식을 만족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제 들어온 그 최적 유량과 나간 최적 유량은 이제 같게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싱글 스트림에 있어서는 이제 V.1과 V.2는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V1, A1은 이제 V2, A2와 이제 같게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원통의 이제 물 탱크에 있어서 이제 높이가 H0가 4피트이고 이 지름은 이제 3피트인 이러한 물 탱크에 있어서 이쪽 부분에 이제 수도 꼭지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 이제 수도 꼭지를 이제 개방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물이 방출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수도 꼭지가 방출되는 이쪽 그 부분의 지름을 이제 0.5인치라고 하고, 이렇게 방출되고 있는 물의 이제 평균 속도는 이제 V는 이제 그 루트 2GH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G는 중력과 속도, H는 이 수도 꼭지의 분출구의 그 중심으로부터 어떤 이제 임의의 위치에 그 물높이 H라고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이 H가 이제 이 H2가 될 때의 그 시간을 그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H2는 이제 2피트가 이므로 이제 어떤 물이 절반이 방출이 되었을 때에 그 방출될 때까지의 그 시간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이 검사 최적에 이제 이 경우는 검사 최적을 전체 이제 그 물 탱크 속에 들어간 물 전체를 우리가 이제 검사 최적으로 보고, 이제 이 물의 그 질량의 그 시간당 변화율은 결국은 이제 들어온 질량유량 빼기 나간 질량유량이기 때문에, 다음에 수식에 있어서 일단 이제 이쪽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지금
그 질량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상 상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먼저 이제 들어오는 양은 없고 계속 방출만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m.e는 0이고, 이제 나가는 그 질량유량은 우리가 이쪽 부분에 있어서 수도꼭지에서 나가는 양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로 VA 아웃에서 V는 이제 루트 2GH였고, A는 이제 이쪽 나가는 부분에 대한 그 단면적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AZ이라고 하면 AZ은 그 파이 곱하기 이제 이쪽 부분에 그 수도꼭지의 그 분출구의 지름의 제곱 나누기 4가 되게 될 것이고, 일단 로우는 그 만일에 그 계산이 필요하면 우리가 이제 1000kg per 세제곱미터를 대입을 하는데, 일단 그 이제 로우는 그대로 로로 두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m out은 이제 이쪽 부분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쪽 부분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이너스 로 루트 2gh az은 이제 이쪽 부분은 다시 우리가 질량이 이제 이쪽 컨트롤 볼륨의 변화량을 살펴보면 이제 높이 h에 따라서 이제 계속 그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MCV는 이제 로 V가 되게 되고, 이제 로의 A 탱크의 H가 되게 되고, 이제 A 탱크는 이제 탱크의 이쪽 부분에 그 위쪽 부분의 단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단면적은 이제 D 탱크의 제곱 곱하기 파이 나누기 4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마이너스 로 루트 G, GH, AZ은 이제 D, 로 A 탱크 H, DT가 되게 되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시간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변을 이제 DT로 곱해서 다시 이 부분을 이제 우측에 나눠주게 되게 되면 이제 DT는 마이너스 D제곱 Z 분의 D제곱 탱크 곱하기 루트 2GH 분의 DH가 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의 꼴로 이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 분리형 미분 방정식의 그 풀이법은 양변을 이제 적분을 하면 되게 되므로, 일단 이쪽은 dt는 이제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적분을 하고, 이쪽 부분은 이제 h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이제 지금 문자로는 h0부터 h2로 했는데, 그 h0는 이제 4피트이고 h2는 2피트를 대입을 해서 이쪽 부분을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그 정적분을 하면, 일단 이쪽 부분은 이제 0부터 t까지 적분을 하면 t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때에 우리가 구하는 시간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루트 h분의 dh를 그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그 h가 되게 되고, 이제 그 값에 다시 우리가 원래는 이제 h2 마이너스 h0인데 이제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이 부분은 이제 h 루트 h0 마이너스 루트 h2가 되게 되고, 이제 2분의 1은 이제 아래로 들어가서 이제 2분의 1을 쪽으로 넣으면 4분의 1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2분의 g가 되게 되어서 이제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757 세크가 되게 되고, 우리가 분으로 환산하면 이제 12.6분이 그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